Lil, one is he's behind quite a few guys, myself included. He's coming off of tainted drug test, tainted supplement. He took a banned substance. It's straight to the title and straight to the title fight. I see this as a complete mismatch. 조금 뜬금없는 매치업이긴 하지만 앙칼라예프는 라키츠와 매치업이 됐고 블라코비치는 아직 부상 회복 중인 것 같기 때문에 시기상 애매하긴 합니다. 어찌됐든 페레이라의 경기 텀에 불만을 절대 가질 수는 없죠. 대표적인 업셋이라 불릴 수 있는 경기는 비스핀과 라콜드의 경기가 있습니다. 굳이 비교해보자면 페레이라는 라콜드와 같이 오만한 선수가 아니고 비스핀과 비교했을 때 라운트리는 한 방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긴장을 풀 가능성이 적어 업셋이 일어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쉬어가는 경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라운트리에게 제대로 걸리기만 한다면 넉아웃을 시킬 능력이 있는 만큼 특히나 변수가 많은 MMA에서 테크닉적으로 조금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날 확률이 절대 없는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아무리 턱의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해도 앤서니 스미스가 라운트리의 앞손에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니까요. 전반적인 테크닉을 보았을 땐 라운트리에게 좋은 상성은 아니죠. 근육 양이나 스타일을 보았을 때 라운트리는 확실히 폭발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하지만 아마 경기를 여는 1라운드에 있어서는 타이트한 압박보다 템포를 늦춰줄 가능성이 많은데 보통 보면 얻어걸린 느낌으로 타이틀샷을 받는 선수들은 평상시보다 신중하게 경기를 풀어가는 경우가 많죠. 또 애초에 라운트리는 매번 강한 압박을 하는 스타일이라기보단 타이론 우드리와 비슷하게 뒤로 밀려주며 받아주려는 경기 운영을 자주 보여주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만약 라운트리가 경기 초반 정적인 움직임을 가져온다면 페레이라가 평상시와 같이 잘하는 잔발로 공간을 갉아 먹어가며 계속 밀어줄 확률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경기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경기를 시청함에 있어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을 보자면 첫째, 페레이라와 라운트리는 오소독스와 사우스포로 서로 스탠스가 갈립니다. 이번 경기에선 오픈 스탠스라는 점이 특히나 중요한 이유가 몇 있는데 일단 UFC 무대에서 페레이라가 상대한 오리지널 사우스포는 자마엘 릴이 전부이고 경기가 너무 빨리 끝났기 때문에 전력을 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매번 드리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오픈 스탠스에선 서로의 앞손이 가까워지고 뒷발이 멀어지기 때문에 바디킥 옵션과 잽이 더 좋은 선수가 우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고 몇 가지의 경우의 수를 보자면 라운트리는 킥 옵션이 없는 선수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킥의 활용도가 높은 선수 역시 아니죠. 하지만 서로의 신장 차이가 난다는 점, 또 라운트리의 뒷손을 경기한 페이라가 앞손으로 바디를 찔러 넣거나 최대한 안전하게 앞손을 통해 거리에서 공략을 해주려고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평상시보다는 라운트리가 바디킥을 더 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반대로 페레이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상대가 케이지 사이드까지 밀리기까지 앞손 앞발에 높은 비중을 두고 압박을 할 겁니다. 라운트리는 바디킥 타이밍에 뒷손으로 받아주는 장면을 자주 보여주기 때문에 최대한 위험 요소를 배제할 수 있도록 아예 안전한 거리에서 혹은 적어도 라운트리의 폭발력이 살아있을 경기 초반에는 평상시보다 바디킥의 빈도수는 줄이고 앞손으로 바디를 누려주는 편이 안전하지 않나 싶습니다. 서로 다른 스탠스로 인한 앞손의 차이에 관해서 보자면 라운트리는 앞손 활용이 아주 적은 선수입니다. 잽을 내는 빈도수가 높지도 않고 앞손을 패링 위치에 걸어놓긴 하지만 앞손을 자주 먹히는 모습도 볼 수 있죠. 페이라의 레프트 훅을 경계할 수밖에 없는 만큼 걷어주기 위해서 앞손을 단단하게 걸어줄 것 같기는 한데 문제는 2라운드부터 집중력이 떨어지며 앞손 싸움을 성실히 해주지 않고 먹히게 된다면 아주 위험할 수밖에 없겠죠. 페이라는 앞손을 먹은 후에 걷어주며 반박자 빠르게 그대로 내는 잽이 아주 좋은 선수이기도 하고 펀치가 무겁기 때문에 잽을 허용하며 밀리기 시작하면 타이밍이 아주 잘 맞아떨어지는 오버핸드 카운터가 아닌 이상 경기를 이길 수 있는 선택지가 극도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 라운트리가 앞손을 내는 타이밍은 거의 대부분 상대의 뒷손이 나온 직후에 앞손으로 따라 붙고 뒷손을 내는 상대의 공격을 드로잉, 즉 카운터 타이밍을 잡기 위함이기 때문에 한 방 제대로 걸리는 위험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 큰 공격들을 내매 있어 확실히 신중해야 할 것 같긴 합니다. 라운트리의 몸을 보면 근육량도 정말 많고 뒷손을 언제라도 휘두를 수 있도록 타이트하게 상체가 경직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전형적으로 체력 소모가 많을 수밖에 없는 스타일이죠. 또 로버슨과의 경기를 보면 평소보다 타이트하게 압박을 하고 상대의 뒷손을 끌어들이는 주어잉을 극대화시키고 태클 디펜스를 고려하며 상체를 극단적으로 수그려주는 모습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역시 비슷하게 상체가 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많은 자세로 아마 장기전으로 갔을 경우 근육량과 긴장된 자세 또 펀치에 힘을 싣는 스타일로 라운트리의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요청이 많습니다. 앞발 역시 빠져있는 편이기 때문에 앞발 레그킥에도 좀 취약할 수밖에 없어. 개인적인 생각으론 늦어도 2라운드부터는 페이스를 더 올려 경기를 마무리 짓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합니다. 반대로 라운트리가 레그킥을 냄에 있어서는 앞발을 공략해주는 것이 가장 빠른데 페이라의 반응이 워낙 좋기 때문에 적어도 펀치로 먼저 셋업을 하지 않는 이상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라운트리가 잽을 냈을 경우 웬만하면 바로 따라오는 뒷손 스트레이트가 날카롭게 가드 사이를 뚫고 맞추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페이라와의 거리를 어떻게 죽여주는지가 경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거리를 죽이고 직선으로 들어가며 가드를 걷어준 후에 스트레이트를 낼 수 있다면 아데사냐전에서도 계속 정타를 허용했던 컨비네이션인 만큼 유효타 타격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또 라운트리는 현재까지 UFC 커리어에 태클 시도가 한 번도 없었는데 혹시 또 모르죠. 서로 상체가 붙는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 클린치 게임은 신장도 더 크고 페이라가 더 좋다고 보는데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랭킹이나 스탠딩 게임에서의 테크닉이나 페이라가 더 유리한 경기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둘 모두 미들급에서 월장을 하며 올라온 선수라는 점, 기량이 미들급보다 라이트 헤비급에서 더 좋다는 점, 페이라는 올해 벌써 3번째 타이틀 방어라는 점, 또 최근엔 셰프첸코를 제외한 타이거 무에타이 소속 선수들의 성적이 좋지 않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라운트리는 보기보다 스마트한 타격 리딩을 해주는 선수인데 모데스타스와의 경기에서 나온 킥은 타이밍을 확실히 계산한 킥이었죠. 아마 많은 팬분들께선 이 경기에 나왔던 킥이나 조니 워커의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많이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만약 라운트리가 승리한다면 라이트 헤비급이 진짜 시끄러워질 것 같은데 과연 업셋을 통해 벨트를 감아볼 수 있을지 아니면 배당률과 같이 무난한 페이라의 3차 방어 성공일지. 그럼 UFC 307의 메인 이벤트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주 경기 시청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